보통 서양 근대 철학의 시작이라고 하면 데카르트를 꼽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성적 성찰로 인간 존재의 본질을 도출하고자 했고, 그에 따라 이성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니 지식의 근간은 관념이라는 거죠. 이러한 입장이 소위 말하는 근대 철학의 관념론의 전통을 대표하는데요. 그런데 이와 대비되어 지식의 근간은 경험이고, 인간이란 이성적 존재라기보단 정념과 행위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일군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근대 철학의 경험론의 전통을 옹호했는데요. 즉, 서양 철학에 있어 근대 인식론의 대결 구도는 관념론과 경험론의 대립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 경험론의 전통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그의 대표 저서 중 일부인 인간 오성의 탐구는 휴메이 이해했던 인간과 세계에 관한 통찰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휴메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휴먼은 어떤 이유에서 지식의 본성의 경험에 있으며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기보단 감정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휴메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은 그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란 정서에 좌우되며 그것이 추동하는 바에 따라 행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접근하기 쉬우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상이죠. 다른 하나는 인간이란 이성적 존재이며 정서적 태도의 개발보단 인지적 이해 능력에 방점을 두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선 감정은 규제, 통제의 대상일 뿐이죠. 이성적 본성은 인간을 추상적 원리의 탐구에 종사하도록 이끕니다. 즉, 단순히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개별 존재들 너머에 이들을 공통적으로 묶는 개념, 원리 같은 걸 찾아내는 거죠. 이러한 인간상은 난해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정의입니다. 휴먼은 많은 사람이 전자의 설명을 더 좋아하며 실제로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우리에게 가장 오래 전승되어 온 지식이나 내용은 보통 쉽고 직관적인 철학에 의해 획득됩니다. 반면 복잡하고 사변적인 철학은 당대이나 짧은 명성을 누릴 뿐 후세에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퍽 드물죠. 따라서 휴먼은 자연스러운 정서와 상식에 의한 생각이 가장 건전하다고 믿습니다. 즉, 지나치게 사변적인 상태와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무지의 상태 사이가 가장 건강한 정신의 상태라는 거죠. 이러한 건전성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쉬운 양식과 수법으로 쓰여진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내용을 알기 쉬운 일상적인 용어로 풀어 쓴 책이 우리를 사변과 무지 사이의 건전성으로 이끈다는 거죠. 휴먼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 이상으로 사회적인 존재로 보면서 동시에 행위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문은 난해하고 심오한 것을 멀리하고 항상 행위, 사회와 관련된 인간적인 것으로 다뤄져야 그 본연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휴먼이 소위 심오한 학문에 어떠한 장점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그런 학문은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판단에 정확성을 부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나 원리에 기반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단지 상황이나 본능에 좌우되어 맹목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심오한 학문은 자기들끼리 완전성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의심, 반성이 오가기 때문에 일상적인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사회적 권익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판단이 판치는 사회보다야 진실된 판단이 주류인 사회가 당연히 더 좋은 사회일 테니까요. 또한 심오한 학문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데도 장점이 있습니다. 휴먼은 이것이 단지 사소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 본연의 지적 호기심은 인간을 지적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불분명하고 흐리멍텅한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리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게 됩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심오하고 난해한 학문, 즉 형이상학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은 철학의 본성적 작업이지만 난해한 철학은 미신의 피난처 역할을 수행하며 불확실성과 오류를 은폐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알아듣기도 힘든 용어들로 무장해 본질을 흐리는 거짓된 형이상학을 파괴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는 참된 형이상학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를 위해서 인간의 오성에 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난해한 문제들로부터 학문을 단번에 구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 오성의 본성을 주의 깊게 탐구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오성의 힘과 능력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오성은 그와 같은 난해하고도 동떨어진 문제를 다루기에 결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 오성의 특징과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면 정신작용의 요소들을 분별하고 정돈하는 게 중요한데요. 휴먼 이러한 작업의 총체를 정신지리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신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내재하고 있고 이들 각각은 반성에 의해 뚜렷이 구별 가능한데요. 휴먼 이 같은 정신지리학적 탐구 자체는 인간의 이해력의 범위 안에 위치한 활동으로서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오성의 능력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신작용에 있어 즉시 지각과 그 지각의 기억을 통해 느끼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당장 뜨거운 물건에 손을 댔을 때의 느낌과 과거에 뜨거운 것에 손을 댄 느낌을 회상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휴먼 이러한 즉시 지각에서 나타나는 속성을 생동감이라고 하고 이러한 생동감은 회상으로는 완전히 재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설령 아무리 생생한 사유라고 해도 가장 둔한 감각보다는 훨씬 덜 생생하다는 거죠. 따라서 휴먼 정신의 모든 지각을 이 두 종류의 지각들이 지니는 힘과 생동감의 차이로 구분합니다. 덜 강력하고 덜 생생한 요소를 사고나 관념이라고 부르고 생생한 지각적 요소를 인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사고나 관념은 인상을 반성함으로써 의식하게 되는 요소입니다. 즉 인상의 정신작용에 보다 본성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우리가 보통 거칠게 나누는 부류 근대 철학의 관념론과 경험론의 전통에서 휴메 경험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휴먼 얼핏 보기에 인간의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는 절대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것 외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모순이란 둥근 사각형처럼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모순 관계 등을 뜻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사고는 실제로는 매우 좁은 한계 안에 제한되어 있으며 우리가 정신의 창조적인 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감각이나 경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들을 합성하거나 서로 바꾸거나 증대시키거나 축소시키는 능력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휴먼 강조하는데요. 소위 창의력, 상상력 같은 순수히 관념적으로 보이는 능력도 실상 경험적 내용을 이리저리 변형하는 능력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고의 모든 재료는 외적 감각이나 내적 감각으로부터 나오며 이를 섞거나 변형하는 것이 정신이나 의지가 하는 일인 셈입니다. 나아가 휴먼 우리의 모든 관념들 내지 더 희미한 지각들은 우리의 인상들 내지 더 생생한 지각들의 복사물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휴메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휴먼 사고나 관념은 언제나 단순한 관념들로 분해 가능하며 그 분해 과정의 끝에는 언제나 느낌이나 감정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즉 관념은 인상을 복사하거나 그것의 총합일 뿐이라는 거죠. 다른 근거로 휴먼 감각기관의 결함이 그와 관련된 종류의 관념을 유발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예컨대 타고난 장님은 색에 관한 개념을 형성할 수 없으며 타고난 귀머거리가 소리에 관한 개념을 형성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근거들에 따라 관념의 기원은 인상이며 지식의 근간은 경험적 탐구에 있다고 휴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